시장은 늘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는 그 뒤에 흐르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주 미국 재무부가 움직였죠. 해외 자산 통제국이 프린스 그룹 관련된 암호화폐 지갑 25개를 제재 명단에 올렸고 그 안에는 무려 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잠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같은 시기에 거래소에서 약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제재가 나오는데 돈이 빠져나가나 이런 호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겉으로는 별개처럼 보여도 그 안쪽에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고, 먼저 프린스 그룹이라는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범죄 네트워크인데요. 회장은 진지라는 인물이고 온라인에선 돼지 잡기식이라는 불리는 암호화폐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 미국 정부가 이 조직이 불법 자금 세탁과 강제 노동을 통해서 막대한 비트코인을 축적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약 12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압수 대상에 올랐다는 발표도 있었죠. 즉 이번 제재는 단순 범죄 단속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암호화폐를 범죄의 도구가 아니라 통제해야 될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보고 있는 거고, 이게 탈중앙자산이 제도권의 감시망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 거래소 출금 흐름을 보죠. 이번 주에만 약 20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이동들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먼저 장기 보유를 위해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거래소 리스크를 피하려는 방어적인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유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시장 내부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온체인 분석 업체들 측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비트코인 강세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단기 거래가 아니라 보유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재는 리스크 인식의 강화고 출금은 신뢰 회복의 움직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방향이 반대지만 동시에 존재하죠. 즉 정부가 통제를 강화할수록 시장은 이제 제도권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고, 이건 공포가 아니라 구조적인 진입의 신호입니다. 이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더 이상 투기판이 아니에요. 국가안보, 금융범죄, 그리고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얽힌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다는 거. 이 비트코인의 대규모 출금, 그리고 미국의 제재는 이런 구조 변화의 양쪽 끝에 서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변동성은 장애물이 아니라 스텝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포 속에서 물러나시지만 진짜 기회는 바로 이런 변곡점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이번 제재가 거래소랑 수탁기관의 체질 변화를 촉발을 할 거고, AML이나 KYC 보안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앞으로 거래소는 단순한 매매 창구가 아니라 감시랑 인증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실전 관점에서 생각해보죠. 비트코인의 PER이나 영업이익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체인 지표나 제도 진입 속도를 중심으로서 상대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이번 제재랑 출금 증가는 단기 뉴스가 아니라 중장기 보유 구조 변화의 신호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된다면은 시장 내부 공급 압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고, 다만 제재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겠죠. 이 규제 강도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은 언제든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거. 가격의 등락보다는 시장 구조가 어디로 향하는지 읽어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리스크를 단순한 위험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변화의 흐름인 거고, 거래소 출금이 장기 보유로 이어진다면은 그건 단기 조정이 아니라 신뢰 회복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원칙 매매랑 분할 접근으로서 시장을 대할 줄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 원칙이 없으면 흐름을 읽어도 흔들립니다. 이 분할 접근은 시장의 파도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림을 그려봤을 때 비트코인은 규제 밖의 자유자산에서 감시 가능한 제도권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제재랑 출금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이제 완전히 독립된 자산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물량이 꾸준히 지갑으로 이동한다면 이 매도 압력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세 요인 패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언제든지 규제 리스크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거 잊지 마셔야겠죠. 그럼 이런 시점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가격보다 구조를 보고 뉴스보다 흐름을 읽는 거. 이 보유자분들은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심리를 다스리시고, 거래자는 변동성 구간에서 리스크 대비 전략을 세워야겠죠. 이번 사건은 호재도 악재도 아닙니다. 이건 암호화폐의 위상 변화를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 제도권과 맞닿은 새로운 금융구조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 시장이 늘 겉모습보다 본질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읽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시장의 다음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